여러분,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제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요즘 이 종목이 눈에 띄는 이유 다들 비슷하죠. 배당이 미쳤다 이거 하나로 끝내기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배당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실적은 왜 이렇게 찍혔는지, 그리고 최근 뉴스들이 회사의 방향을 뭘로 보여주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2025년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순이익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순이익 흐름 위에 역대급 현금 배당이 올라탄 모양새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배당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구조야? 아니면 이벤트성인가? 이 질문 하나만 잡고 오늘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1. 이번에 터진 배당부터 정리하자. 현대 엘리베이터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만 2,01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시가배당률이 약 12.1%, 배당 기준일은 2026년 2월 28일,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10일로 공시됐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배당이 크면 실적이 엄청 좋아졌나 보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실적 흐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실적 매출은 줄고 영업도 줄었는데 순이익은 늘었다. 공시 숫자를 보면요. 연결 기준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4%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7.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세전이익은 36.1%, 당기순이익은 37.6%로 증가했어요.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본업은 둔화 구간인데 비영업 요인으로 순이익이 뻥 튀었다. 공시에서 회사가 밝힌 순이익 증가 원인은 명확합니다. 연지동 사옥 매각 그리고 현대무백스 주식 일부 매각 영향이에요.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사옥은 매년 팔 수가 없죠. 즉 이번 순이익 증가에는 일회성 성격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 커진 배경에도 이 부분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업은 왜 약했나? 이것도 공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신규 설치 시장과 리모델링 수요가 감소했다는 설명이에요. 엘리베이터 회사의 매출은 결국 신규 설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서 건설이 꺾이면 매출이 눌립니다. 다만 영업이익 감소폭이 매출 감소폭보다 작았다는 점은 체크해야 해요. 매출이 14%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7%만 줄었다? 이건 비용관리, 제품 믹스, 유지보수 쪽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 작동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3배당이 커진 진짜 맥락 그룹 자금과 연결되는 구간.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현대 엘리베이터 배당이 단순히 주주환원만일까요? 서울경제 시그널 기사에서는 현대그룹이 H&Q 코리아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중 잔여분 약 2,400억 원을 연내 순차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재원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배당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가 스텝업 상승하거나 전환을 통해 지분이 늘어 경영권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배당은 기분 좋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필요한 현금일 수도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배당이 커진 배경에는 일회성 이익으로 순이익이 증가한 점, 그룹 지주 쪽 현금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점, 이 두 가지가 같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니 여러분도 그렇게 가정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 뉴스 흐름 단순 엘리베이터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 빌딩으로 가는 중. 최근 뉴스들을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기계 제조 이미지에서 살짝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타운보드 중앙과 승강기 매립형 모니터 표준화 MOU가 있죠. 핵심은 설계 단계부터 매립형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설치 후 부착해서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리모델링 설계 단계에서 통합해 상품화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만으로 끝나기보다 건물 운영과 연결될수록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안내, 공지, 정보 제공, 미디어 솔루션 이런 게 붙으면 옵션 상품이 되고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되거든요. 또 설 연휴 전에 파트너사 280여 곳에 약 100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건 실적을 바꾸는 호재라기보다 공급망 협력사 관계를 안정화하는 ESG 성격이 강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장기적으로 납기, 품질, 협력사 신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비용 변수도 있습니다. 기술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 참여 인원과 소송가액이 보도됐습니다. 금액 자체만 보면 회사 전체 이익 규모 대비 치명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임금 이슈는 한번 범위가 넓어지면 연장 야간 휴일 수당, 퇴직금 등으로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리스크 체크 항목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주가의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는 투자자 관점 체크리스트로 갈게요. 현대 엘리베이터의 2026년 상반기 관전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배당 이유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고배당은 좋지만 배당락 이후 주가가 회복되는 속도는 기업의 체력과 시장 수급이 결정합니다. 특히 이번 배당은 숫자가 큰 만큼 배당락 이후 변동성도 클 수 있어요. 둘째,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본업 체력입니다. 2025년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자산 지분 매각 영향이 컸다는 점이 공시로 확인됐죠.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건설 경기가 그대로인데 본업은 어떻게 버틸 건데? 여기서 답은 신규 설치만 보지 말고 유지 보수 서비스 비중, 수주 흐름,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그룹 자금 이슈와의 연결입니다. H&Q 상황 검토 뉴스가 계속 따라붙는 동안 시장은 배당을 순수 주주환원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호재와 부담이 같이 있는 영역이라 관련 흐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빌딩 확장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느냐. 메리평 모니터 같은 협업이 단발성 기사로 끝나면 의미가 약하지만 리모델링 패키지로 굳어지고 표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실적에서 옵션 매출이 보이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해요. 6 마지막 정리.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어떤 구간인가? 정리해 볼게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2025년에 매출은 건설 경기 영향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옥 매각과 지분 매각 같은 비영업 요인으로 순이익이 늘었고 그 흐름 위에 역대급 배당이 올라탔습니다. 동시에 그룹 차원의 자금 이슈가 겹쳐지면서 배당의 의미가 더 커졌고 사업 측면에서는 엘리베이터 스마트 빌딩 요소를 붙이려는 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소송 같은 비용 변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프레임은 이렇게 두 줄로 잡으면 됩니다. 첫째, 단기 고배당과 이벤트 이후 수급 변화. 둘째, 중기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 본업 방어력 스마트 빌딩 확장 여부.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배당을 먹고 나올 종목으로 볼지 아니면 구조 전환을 기다릴 종목으로 볼지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